여러분,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여러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 집값이 진짜 폭락할까? 이거 말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금리 변수 하나만 가지고 집값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것은요, 금리만이 작동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작동을 해서 사실은 집값을 올리고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저는 금리에만 너무 집착해서 집값이 폭락한다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까지 듣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대한민국의 지금 기준금리가 0.5죠. 지금 앞으로 금리를 올리겠다는 이야기 이미 했습니다. 금융 불균형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겠다, 이렇게 이미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몇 차례 올릴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죠. 올 8월에 올린다고 이야기하는 노무라 증권이나 올 10월에 올린다는 S&P, S&P나 뭐 아니면 내년에도 올린다는 이야기. 심지어 S&P 같은 경우 국제적인 신용평가 기관이죠. 대한민국은 올리긴 올리는데 3번 올린다. 그렇지만 1.25%는 올리지 않는다. 1.25%까지만 가겠다. 결국은 금리 정상화까지만 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리가 오른다는 건요, 부동산 시장에는 악재예요.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과 금리는 반비례 관계잖아요. 정비례 관계가 아니거든요. 반비례 관계입니다. 실질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거기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금리 1%가 오르면요, 11조 8천억 원의 이자 부담이 늘어납니다. 0.5%만 늘어나도 5조 9천억 원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요. 0.25%만 오르더라도 2조 9천억 원 정도죠. 그렇게 이자 부담이 계속 늘어나요. S&P 말대로 한다고 그러면 적어도 0.75는 올릴 텐데 0.75가 올라간다는 것은요, 적어도 8조 한 8천억 원, 9조가량의 어떤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사실이에요. 9조 부담이면 장난이 아닙니다. 솔직히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금리 인상이 과연 부동산에 파장을 얼마나 미칠 거냐, 이런 이야기잖아요. 자, 기본적으로는요, 상품마다 다릅니다. 부동산 상품도 여러 가지잖아요. 뭐 아파트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단독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오피스텔도 있고 토지도 있고 뭐 상가도 있고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상품마다 굉장히 다 다를 수 있어요. 문제는 금리 민감도가 큰 거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대출 지렛대가 굉장히 많은 거, 대출을 많이 받은 거, 여기는 영향을 반드시 받을 거예요. 재건축, 재개발, 중소형 중저가 아파트,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실수요자들과 달리 영끌해서 집을 산 사람들, 여기도 영향을 반드시 미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또한 그 수익형 부동산 있죠. 수익형 부동산. 나는 상가 하나에서 거기서 월세 받고 살겠다. 나는 오피스텔 세놓고 살겠다. 여기에도 금리 인상을 하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토지에 영향을 미칠까요, 여러분? 토지는 영향을 안 미칠 거예요. 토지는 기본적으로 대출 의존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단기간에 폭등한 경우 있잖아요. 단기간에 폭등한 경우, 토지라고 하더라도 이 단기간에 폭등한 곳은 영향을 받을 겁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했잖아요. 골이 깊은 만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말씀들 하실 거예요. 아니 옛날에 금리 인상할 때 부동산 집값 다 올라갔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실제로 금리 인상기에 집값은 올라갔습니다. 2005년 10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여기죠. 그죠? 여기 쫙 올라간 거죠. 무려 금리를 기준금리를 8번 올렸습니다. 8번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 전국 아파트 가격은 20.99% 상승했습니다. 20.99% 올라갔죠. 이게 1차 금리 인상기입니다. 1차. 2차 금리 인상기 2010년 7월에서 2012년 6월 여기도 쭉 올라갔잖아요. 금리가. 그죠? 여기도 쭉 올라갔는데 그때도 부동산은요. 전국 아파트 값은 12.08% 올라갔습니다. 12.08%. 게다가 3차 금리 인상기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2017년이요. 2번 올렸죠. 2번. 2번 올릴 때도 아파트 값은 고공행진이었습니다. 고공행진. 그러니까 금리 인상기에 아파트 값은 올라갔다 이런 결론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됐다고 해서 지금도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의 상황하고 금리 인상기 1차, 2차, 3차 인상기하고 다르기 때문이에요. 지금 1차 인상기 때는 보면 경기가 좋아질 때입니다. 경기가 회복될 때예요. 2차 인상기도 보면 경기가 회복될 때입니다. 경기가 회복될 때. 3차 인상기도 경기가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을 때 2017년에 많이 올리고 2018년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수출이 6,048억 달러로 늘어날 정도로 엄청나게 호경기였습니다. 2018년이. 그런데 지금이 그러냐 이거야. 지금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 호경기냐. 이거는 상황이 다르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이거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통화량이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해석한다니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월 통화량이 10% 이상 늘어나고 있어요. 시중에 돈이 넘친다는 거예요. 지난 4월 기준으로 3,363조 7천억 원입니다. 돈이 철철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살 때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수적으로. 저는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또 도규수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집값 떨어진다.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도 마찬가지죠. 집값 떨어진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기인합니다. 이 실물경제가 뒷받침을 해주면서 통화량이 늘어났다면 이것은 과거의 금리 인상기처럼 올라갈 수 있는 요소지만 지금 실물경제는 지금 뒷받침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여기에 결국 유동성이 시중 통화량이 집값을 올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이게 과매수다, 고평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바로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그 지표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소득 대비 주택 가격 상승률 대한민국 장난 아닙니다. 12.7% 올랐 112.7이잖아요. 12.7%나 올랐습니다. 이게 12.7배라는 뜻이에요. PIR이 말입니다. 결국은 집값이 소득보다가 더 많이 올랐다. 12배 더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잖아요. 물론 다른 나라들도 집값은 다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우리가 유독 많이 올랐죠. 이것은요, 소득 대비 집값이 12배 가까이, 12배, 13배지 거의 12.7배니까 이만큼 올랐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버는 것보다가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 예. 이게 과잉이다. 뭐 그렇게까지 평가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이 두 가지, 유동성 과잉과 소득 대비해서 집값이 오른 게 너무 크다는 사실, 이런 사실을 가지고 결국 과거의 금리 인상기와 지금의 금리 인상기는 분명히 다르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당장 금리를 올리는 따라서 집값이 뭐 폭락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많은 경제 지도자들이 금리 올라가면 집값 폭락한다고 계속 경고성 멘트를 날렸는데도 집값은 거꾸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저는 영향을 안 미칠 거라고 봅니다. 금리 올리려면 올려봐라 하는 식의 지금 시장에서는 매수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금리를 한 번 올리고 두 번 올리고 세 번 올렸을 때 그 영향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봐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잘 봐야 합니다. 지금은 부동산을 사는 데 있어서 저는 보수적으로 접근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수적으로 접근해라. 지금이야말로 자칫 잘못하면 상투를 잡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